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틀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기분 좋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월요일을 맞이한 데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물론 오전 중에 조금 아찔한 순간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주면서 우리 시장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 게 반가운데요. 자, 이렇게만 계속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머물러주기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일단 내일 하루 쉬어가는 만큼 주목받았던 섹터들과 함께 이어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도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오늘 개인의 선택도 6개 종목 알차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한 종목 한 종목 차근차근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안목으로 종목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종목을 골라줄 길잡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용준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그래도 반등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지수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사실은 어제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오늘은 체감상으로 어제 좀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설명 잠깐 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5월 31일 날 이제 5월 마지막 날이죠. 제가 이제 개인의 선택에서 5월 달 원픽 종목도 오늘까지 해서 마감인데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61% 상승, 코스닥은 0.78%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어제보다는 약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돼서 시장에서는 1,38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보합은 220개 정도 되고 하락은 797개입니다. 어제 하락이 401개 종목이었으니까 어제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이어갔다 이런 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외부 변수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WTI 원유 선물이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에 120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2년 3월 달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된 즈음에 최고가가 103.5달러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가 버린다면 또 우리들은 기름값도 말할 것도 없이 오르겠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에서는 원유 선물 관련주들, 흥국석유부터 해가 GSE, 기존에 올랐던 테마들이 한 번 더 돌 수 있다는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문제는 WTI 원유 선물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탑픽 종목들을 이제 5월 31일이니까 어제 정리 한번 해드렸으니까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대명 에너지 탑픽으로 뽑았는데 오늘 대명 에너지가 시작하자마자 6.87%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노란톡방을 그만하고 혼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안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 다 맞추는데 그렇지만. 주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도 타점을 이렇게 제가 듀얼이 안 되기 때문에 멀티가 안 돼서 시장도 봐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노란톡방도 운영해야 되고 매도 타점 드려야 되는데 충분히 매도 타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타점을 못 드려서 대명 에너지는 6.87% 올랐다. 우선 그것은 제가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 매도는 못했다.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지 않고 시장은 이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항상 8시에는 서울경제TV 보시고요.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장 바쁠 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급등주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매매를 못하면 사실은 오후에 매매를 하면 거의 다 물리거나 손절이 나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봤을 때는 9시에 딱 장이 시작되면 개인 수급도 들어오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수급주, 진짜 상승 섹터를 잡을 수가 있는데 10시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조막손 세력들이라고 하죠. 개인들을 꼬셔서 급등을 분봉에 만들어 놓고 따라오면 패대기를 쳐서 개인들을 이렇게 손절시키는 세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는 시간 10시 이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9시부터 10시까지 2,400여 개 종목 중에 5개에서 6개, 많게 6개까지 노란톡방에 제가 압축해서 급등 나올 종목을 우선 간종으로 드립니다. 뭐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기하리만큼 그중에 상한가, 급등주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한두 종목을 압축을 더 하죠. 그런 기술들이 어떤 전문가보다 제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시간 동안 급등이 나왔던 테마가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5개 테마를 따라가다가 다 놓치는 거거든요. 제가 잡아드리는 건데 보시면 대명 에너지를 시작으로 해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먼저 치고 올라갔고요. 제가 사실 대명 에너지 22,000원 뚫으면 부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머뭇거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태양광 에너지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CS 베어링을 필두로 풍력이 또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도하 엔지니어링부터 해고 다스코가 또 급등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1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게 끝났더니 또 서전 기전을 필두로 원전주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원전주를 봤더니 바로 원숭이 두 창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1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어지럽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압축해서 2,400개 중에 그래도 매수 타점이 오른 종목을 한두 개를 골라준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 섹터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대명 에너지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풍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가를 봤을 때는 급등 종목이 CS 베어링이 20%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CS 베어링을 가지고 그 관련 섹터인 풍력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들은 관종이 좀 넣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의 90%를 수입 금지하겠다. 앞으로도 러시아산 원유나 자원을 쓰지 않겠다고 지금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보셔야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급등 섹터를 또 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새로운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KH건설이라고 해서 20%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2조인가요? EU에서 합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건 이슈는 이미 지난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재건 이슈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태양광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6월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해드리면 제가 노란톡방에는 신규 진입 종목을 하루에 2종목 정도 드린다는 거, 그리고 압축해서 드린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5월 마지막 날 방송인데 제가 탑픽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방송 채널을 돌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안 갖고 오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제가 2,400여 개 종목 중에 압축하고 압축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압축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은 제가 6월 11일 날 여의도 오프라인 강연회 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물론 반등이 나와줬지만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뭐 풍력, 원숭이 두창 계속해서 테마가 하루 동안에도 순환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영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는 어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대명 에너지 만약에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이라면 장중에 6.87%까지 상승하는 모습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물론 대명에너지 0.51%로 종가는 형성을 했지만 가장 높은 가격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대응이 중요한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훌륭한 길잡이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목요일장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개인의 선택 6개 종목도 공개를 해봐야겠죠. 6위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자, 오늘 6위입니다. 상상인이 차지를 했는데요. 상상인 오늘 흐름 보면요. 7.84% 상승 나와줬고 1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급등 급락 없이 견조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짧게 단 장대 양봉 형성해 줬습니다. 자, 상상인 금융그룹 여러 가지 저축은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상승에 어떤 재료가 작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의 선택의 종목을 제가 이제 받으면 사실 먼저 재료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이 나왔는지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상상인 같은 경우는 재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선 재료는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오늘 7.84% 21선에 뚫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상상이란 종목을 매매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차트적으로는 21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선 상상인이란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개인의 선택이 일주일에 5번 방송을 하니까 하루에 6개 종목씩 하면 일주일에 30개고 한 달이면 100개, 120개 종목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쌓이면 다 본인의 자산이 되고 나중엔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상상인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TS상 보니까요. 정보통신업도 하고 있고 금융업, 조선업,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까지 하고 있는 정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상상이라는 회사를 잘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차트 보시면 그냥 조용히 올랐다가 조용히 빠지고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양호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상상인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조선업이 지금 대박을 맞았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빅사이클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대박이다. 빅사이클의 시기가 돌아왔다 말씀드렸던 게 2021년 작년부터 수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인 회사에서도 조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실 때도 작년 한 해 우상향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상상이 조선업까지 하는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매일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저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차분차분 올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속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대부분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우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구세종상호저축은행을 이렇게 바꿔서 갖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동네에 한두 개씩 있었던 공평저축은행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상상인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증권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유딘 브릿지 투자증권을 지금 상상인이 또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가 팩트인데요. 예전에 한중 선박기계라고 해서 조선업
기자재를 만든 회사를 상상인 선박기계라고 서명을 바꿔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인 그룹은 작년 한 해 크게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조선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업 급등 나오면 상상인도 관종이 넣고 보시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상인이 조선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하나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매출액은 5,690억, 영업이익은 1,421억이고 유보율은 1,133%, 배당도 1.2%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회사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수 타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저는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할까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거는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보는 건데 상상에는 재료가 우선 없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차트만 봤을 때 제가 타점을 한번 잡아드리면 보시면 21선 위에 돌파한 양대 양봉이 있고요. 양대 양봉 21선 위에 올라왔는데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21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매수 타점을 굳이 잡는다고 한다면 이 중심값이나 21선 라인인 이 가격이 1차 가격은 1,600원을 제가 드릴게요. 1,600원이 장대 양봉의 중시값이기도 하지만 2차 피봇 저항선,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면 그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인터넷 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를 볼 때는 한 개만 보면 안 된다. 여러 개가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분봉 지지를 10선만 보고 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해볼 확률이 큰데요. 10선과 21선도 있고 그리고 전고점도 있고 그리고 기준봉의 중심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 겹칠수록 벽이 단단하게 쌓여지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지지가 된다고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꿀팁을 하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상인 같은 경우는 1차 지지인 1,600원은 2차 피봇 저항선과 중심값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 여기에 깨지면 2차 저항선은 1,500원, 21선입니다. 그러니까 1,600원과 1,500원 사이가 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타점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료가 없고 최근 이슈도 없고요. 특별한 공시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게 어떤가 하고 상상인을 말씀드리고 조선주에도 편입해라라고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6위 상상인이 차지를 했는데 저축은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차트상으로는 목요일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재료는 보이지 않는 오늘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1,600원 1차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1,500원이 2차 지지로 이 사이에 매수 타점 잡아보셔라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상상인까지 만나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5위입니다. 세아 메카닉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세아 메카닉스 오늘 8.97% 상승 나와줬고 7,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차근차근 반납을 하는 바람에 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마감을 했어요. 윗골이 길게 단 음봉 형성했고요. 자, 지금 세아 메카닉스 어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 체결한 종목이 있었는데 자, 지금 세아 메카닉스 역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96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는 입장에서도 제 얼굴보다는 앵커님 얼굴이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선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이것저것 다 해도 한 달 시총이 100억 정도 나오는데 네. 대기업과 계약이 100억짜리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까 아닙니까? 호재죠. 그렇죠. 굉장히 큰 호재죠. 네. 그래서 항상 볼 때 중소기업 시총이 100억인데 계약이 100억이다. 그것도 대기업과의 계약이 100억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상한가를 가도 괜찮은 호재거든요. 이렇게 네. 그 이야기가 세아 메카닉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한가는 못 갔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상한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쉽잖아요, 주식이. 주식이 어려운 거는
10년, 2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준 파트너님 네,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물화일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주식과 내가 하나다라 말했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제 주식을 좋아하고 네. 이제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주식이거든요. 물화일체가 된 것 같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주식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버거비치가 됐다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노란톡방 좀 사담을 좀 드리면 노란톡방 분들한테도 밥만 주고 출퇴근 비용만 주는 회사가 있으면 저는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출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제 나중에 벌고 또 벌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을 좋아하고 사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주식이고요. 그리고 앵커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세아 메카닉스의 시총은 1,920억인데 오늘 어제 5월 30일 공시가 2천억짜리 공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시총보다 큰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떠가지고 네. 상한가를 가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상한가라고 하면 너무 쉽죠, 주식이. 당연히 상한가라고 생각하면 쉽은데 상한가를 못 가고 윗꼬리 음봉으로 시가 갭도 시가를 메꾸지 못한 음봉으로 8.9%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좋은 또 정보를 받으신 거예요. 시총 대비 공급 계약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1,000억인데 공급 계약은 10억.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1%를 공급 계약을 하면 사실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시총이 100억인데 공급 계약을 200억 이렇게 하면 상한가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공급 계약이 무조건 좋다 보는 것보다 항상 공시를 끝에까지 보셔야 된다는 걸 오늘 또 꿀팁을 8시에 보시는 분들이 꿀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아 메카닉스 좀 들어가 보면 이 회사가 신규 상장주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섹터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를 만든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2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시인데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장중에 공시를 나오는 게 드물고요. 보통 장 마감하고 3시 20분 동시호가 또는 3시 반 이후에 이런 좋은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14%로 시작해서 고가 24%까지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호재 공시는 맞다. 이게 뭐 공급 계약을 공시할 정도고 찌라시가 아니고 공시할 정도니까 이 공시가 된다고 한다면 세아 메카닉스 같은 신규 상장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큰 대기업의 시총과 맞먹는 공급 계약을 2건을 체결한 거거든요. 하나가 1,100억, 하나는 900억 이렇게 될 겁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주가가 아쉽죠. 근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아마추어에서 중수로 가는 과정이 또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저의 의견을 좀 드리면 뭐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매년 흑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소폭이긴 하지만 53억 흑자를 작년에 냈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가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을 잘하면 당연히 공모가나 이게 신규 상장했던 시가를 충분히 돌파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 종목 중에 타픽 좋은 종목 2종목 3종목 뽑자면 세아 메카닉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가를 14%를 떼었는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시면 1분봉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되는데 시가를 띄우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쭉 밀렸잖아요. 그 이유를 일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모를 쳐드리면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 4, 5월 달 3, 4, 5, 3개월 동안 특별한 반등 없이 눌렸는데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예를 들면 뭐 6,000원에 산 사람, 7,000원에 산 사람들이 다 오늘 9,000원이 가려고 하니까 흥분의 도가니에서 본인의 갖고 있었던 매물을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받쳐주는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매물대를 굳이 자기 돈을 들여서 올릴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만든 시나리오. 그래서 오늘 밀렸는데 그러면 세아 메카닉스를 이제 앞으로 버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을 드릴 텐데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가격은 이 전일 종가가 시가 고가로 끝나가지고 7,25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봉으로 윗골이 달려 밀렸기 때문에요. 세아 메카닉스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일
전일 고가의 시가 갭을 매꾸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7,25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7,250원을까지 보시고요. 거기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그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중장기로도 좋은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시총이 1,920억인데 계약 금액 2천억이므로 그것도 대기업과 기업기업 2천억이므로 눌림 구간만 잘 파악을 하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방에서도 한번 볼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 6개 중에 3개, 무려 3개나 좋게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자, 회사 시가총액 규모보다 큰 공급 계약을 따낸 그것도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을 만들어낸 세아 메카닉스인데 굉장히 좋은 공시이고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고요.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유효하겠죠. 1차 매수 타점으로 7,2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세아 메카닉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세아 메카닉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4위입니다. RF 머트리얼즈가 차지를 했는데요. RF 머트리얼즈 오늘 10.81% 상승 나와줬고 14,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장중 내내 강세로 움직여주다가 막판에 힘있게 올라주면서 윗골이 짧은 장대 양봉 형성해줬습니다. 자, 지금 통신주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화합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오늘 상승 이유 뭐라고 보세요? 사실 RF 머티리얼즈도 사실 제로난 뉴스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요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통신주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한 2, 3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죠. 우리나라가 네. 5G 세계 최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통신 관련 업체 종목들이 굉장히 솔리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한 2, 3년 동안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하락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F 머티리얼즈도 사실은 정리해 드리면 통신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좀 복잡함을 빼고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용 패키지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통신 장비 관련주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5G 관련주들 모아놓잖아요. 이게 솔리드, KMW,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5G 관련주인데 여기에 하나 넣으시면 되는데 오늘의 급등은 사실은 뉴스가 없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재료일까 궁금해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또 답은 또 있더라고요. 탑이 보니까 RFHIC라는 5G 통신 장비 업체가 이 회사의 모회사입니다. RFHIC가 진짜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RF 머티리얼즈는 RF 똑같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RF 머티리얼즈는 10%가 넘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통신 관련주들을 이제 또 볼 때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사실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통신 관련주 중에 우리가 이제 무시했던 5G 관련주 중에 KMW, 자, 말씀할게요. 적으세요. KMW, 에이스테크, 솔리드, 서진 시스템, RFHIC 이렇게 5개 정도는 넣고 플러스 한다면 RF 머티리얼즈까지 관종에 넣으시고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흐름이 심상치가 사실 않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급등이 나오고 차트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F 머티리얼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올해는 작년엔 영업이익이 0이더라고요. 재무제표 0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영업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제 5G 관련주들,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주식을 오래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5G가 좋았다가 이렇게 안 좋았다가 조선업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바이오가 좋았다 안 좋았다가 누가 바이오주가 상승이 나오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우리 노란톡방에서 하시던데 그런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돈이 갈 곳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RF 머티리얼즈를 통신 장비주로 엮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좀 드릴 텐데 추가 상장 이슈는 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면 우선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준봉이 됩니다. 3월 31일 날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는 준비를 할 때 과거에 급등이 나왔던 내용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찐 테마가 이거라고 확인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3월 30일 날 보니까 상승이 고가가 26% 거의 또 상한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거래량가 터졌는데 이때 상승이 뭐냐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외 5G 투자 본격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뭐 바이오주들, 원수지 두창주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5G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도 10%가 넘게 올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급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종목하고 RF 머티리얼즈까지는 관종이 좀 넣으시고 매매를 이제 하셔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를 10,000원대 지지를 계속 받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추세를 연결했는데 이 동그라미 친구가 추세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뚫어줬거든요, 한번. 그래서 다시 크게 보면 이 동그라미 친구간 방금 제가 친구간이잖아요. 이 뚫어준 거를 이제 한 번 뚫고 오늘 두 번째 뚫어줬는데 오늘은 윗꼬리도 거의 없는 양봉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그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관종에 넣으시고요. 매매 타이밍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해드리면 5G 통신 장비 업체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수급 여부 체크하고 매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은 휴대폰 5G 요금제 사용하시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쓰는데 네. 제가 5G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LTE 요금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5G 쓰시나요? 저도 LTE를 쓰고 그죠? 있어서 그래서 안 가나 봅니다. 5G 이 관련주라도 담아봐야 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5G를 안 썼던 이유가 속도도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고 요금은 또 비싸니까 안 써가지고 우리 같은 진짜로 그런 고객들 때문에 5G 정비업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G 관련 정부들이 다시 수급을 받으려면 정말 드라마틱한 속도와 또 좋은 요금제를 내는 방법이 된다면 또 우리도 사겠죠. 저도 핸드폰 바꿀 때가 됐거든요. 네. 핸드폰 사시면 몇 년 정도 쓰시나요? 저는 2년 정도 쓰는 딱 거예요. 2년 쓰시고 바꾸시나요? 네. 번호는 그대로 쓰시나요? 네. 네. 저는 3년 정도 쓰거든요. 네, 쓸만 하더라고요. 3년 약정으로 하시나요? 3년 약정인데 3년 정도를 쓰는데 제가 LTE 요금을 쓸 정도면 5G 업 관련주들은 아직도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실생활에서 그런 거 찾을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관심 종목에는 이미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6개월 정도 빨리 주가가 가니까요. 그쵸. 관종에 넣으시고 제가 말했던 RF 머티리얼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저처럼 5G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LTE 요금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5G 관련주들은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신장비 관련주, 오늘 RF 머티리얼즈가 개인의 종목 리스트에는 올랐지만 솔리드, KMW,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오늘 재료가 딱히 없었던 상승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 슬슬 5G 관련주들 움직이려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RF 머티리얼즈 만나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일지도 만나보시죠. 자, 오늘 3위 종목입니다. MI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MI텍 오늘 흐름 보면요. 11.79% 상승 나와줬고 11,8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에 올라주면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주는 모습 보여줬고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단 긴 양봉 만들어줬습니다. 자, MI텍 재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보다는 오늘 다른 이슈가 더 큰 것 같아요. 매각 이슈가. 자, 일단 제가 본 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그렇죠. 뉴스인데 사실 5월 10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상승은 매각건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오래 했지만 오래 한 기간 중에 80%는 시행착오의 기간이거든요. 그걸 이제 깨달은 지가 사실 몇 년 안 되는데 재료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도 보시면 재료를 봤을 때 이 재료가
과연 파급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 앵커님은 농림축산부의 그 재료를 보신 거고요. 네. 저는 매각 재료를 본 거거든요. 제가 또 견주라. 아, 그렇다 하더라도 농림축산부에 그게 사실 매출로 이어지는 건 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매각 같은 경우는 그대로 몇백억 금액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꽃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은 아직 이제 주식을 공부하시는 단계니까 견주 입장에서는 농림축산부 재료가 클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보는 재료는 농림축산부 재료보다는 이 지주사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매각 이슈로 보는 거거든요.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257억이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온갖 그 보조 지표를 깔아놓고 보실 게 아니라 재료의 크기를 먼저 본인이 판단한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재료고 두 번째도 재료인데 MI텍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오늘 또 상승이 11% 나왔거든요. 그게 재료입니다. 재료가 있는 재료인데 그게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 회사의 지주사인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본인의 지분, MI텍의 지분 63.9%를 매각한다. 이 돈으로 하면 26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매각입니다. 근데 매각 공시를 좀 보시면 매각 가격이 예상 가격이 한 주당 14,000원에서 15,000원이거든요. 지금 종가가 11,850원이니까 14,000원까지도 아직 갭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있기 때문에 MI텍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시를 안 보고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관리 종목 상패에 걸리시고요. 공시를 보고 매매를 해도 될까 말까이고 공시를 보고 재료까지 보시면 바로 고수는 될 수 없겠지만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MI텍의 재료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지분 매각이다 보시면 되는데 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메모하셨다가 내일도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3종목이 괜찮아 보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2,400개 종목 중에 3개를 먼저 답안지를 갖고 시작하면 문제 풀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종목 압축하는 기술들도 8시 서울경제TV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매각 이슈가 있고 이미 4월 달에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MI텍 인수를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공시도 나와 있습니다. 예상 가격은 한 주당 14,000원에서 1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더 오를 수 있는 게 MI텍의 공시입니다. 하지만 공시 매각이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니까 무조건 또 이용준이 14,000원까지 간다고 해서 내일 몰빵 쳤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하는 기준을 잡으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협상 기한이 오늘이 마지막 클로징이더라고요. 5월 31일 마지막이니까 아마 내일 정도 공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보면서 오늘이 마감 클로징인데 11%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상승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공시 내기 전에 이미 관계자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샀겠죠. 그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의 근간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MI텍 좋은 회사입니다. 어제 일진홀딩스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회사. 동박을 만든 회사이고 MI텍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는 좋은 회사를 또 매각을 하면서 또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MI텍은 매출은 5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 132억, 부채는 21%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이 300%, 배당까지 1.48%한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산다는 사람이 업자가 나왔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14,000원 우선 기준 잡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14,000원을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화면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화면 위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MI텍 같은 경우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고가가 11,850원이고요. 최고가 12,200원인데 매각 이슈가 내일 발표가 잘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14,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재밌고 어려운 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수백을 번 사람도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아침마다 특징주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더 돈이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매각 사유는 경영 효율성 제고하고요. 운용 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슈인데 이미 그 4월 8일 날도 급등이 제가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급등이 나왔던 이슈를 보면 4월 8일 날이
이런 날이 급등이 나왔던 날이고 이런 날일 텐데 15일. 4월 8일 날에도 52 신고가가 나왔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매각 추진한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3월 28일 날은 그 전인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호재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MI텍은 내일 보시고요. 14,000원을 향해 달려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MI텍이라는 회사는 재무도 좋고요. 제품의 CE 인증도 받고 기술력도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각 이슈가 진행처럼 잘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일 고점인 12,200원을 돌파하고 14,000원까지 달려가는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위 MI텍이 차지했는데 재료와 이슈의 연속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팁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MI텍 상승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지분 매각 이슈고요. 내일쯤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항상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2위 종목은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 오늘 흐름 보면요. 18.89% 상승 나와줬고 7,9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시가 아래쪽에서 움직였는데 반등 크게 주면서 세 차례 정도 더 상승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원인 불명 급성 간염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런 그 전염병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이게 급성 간염도 그런데 우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6개 종목 중에 내일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종목들이 많이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왔으니까 관중에 다 넣어놓으시고 보시고 잠시 후에 제가 원픽 종목을 낼지 안 낼지도 보시면서 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매트릭스 자리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재료는 앵커님이 말씀했던 급성 간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거. 근데 이게 정확한 수혜주를 찾기가 힘들죠. 급성 간염의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A형 간염 예방 후보 물질도 가지고 있고요. 또 B형 간염 치료제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엮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우선 거래량 바닥이고요. 더 이상 빠질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 싫고 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만약 눌린다면 7,200원. 메모하세요. 7,200원. 저희 노란뚝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7,200원 내려오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7,270원 또는 7,200원의 매수 타점이 내오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내일 관종에 넣으시고요. 무조건 공략하지 마시고 7,2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략해보자라고 진매트릭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 종목 진매트릭스가 차지했는데요. 급성 간염 관련주입니다. 목요일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매수 타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눌린다면 7,270원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세한 대응법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 진매트릭스 만나봤고요. 1위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CS 베어링이 차지했는데요. CS 베어링 오늘 20.34% 상승 나와줬고 17,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차츰 반납해가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인천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크게 나와줬잖아요. 맞습니다. 재료가 2개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그 재료도 하나 들어가고 다른 하나 어제 말했던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겠다. 이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에서 3천억 유로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정도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명에너지 말씀드렸고 오늘 대명에너지 급등 나왔고 그리고 오늘 CS 베어링, CS 윈드가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좋다 하니까 너무 많은 종목이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CS 베어링도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가 우선 좋고요.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할 힘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가속화하겠다. 그 금액이 무려 400조, 우리나라 400조를 2030년까지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주이고, 그리고 관련 회사는 CS 윈드와 유니슨이 있는데 CS 윈드와 CS 베어링은 같은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CS 윈드가 지분을 4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제가 아직 대명 에너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내일 하락보단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매수가를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요. 매수가가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우선 내일 조정을 받는다면 이 전고점 구간인 16,8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매수가를 찍는 게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내일 노란톡방에서 한번 CS 베어링도 우리가 볼 테니까 보시면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해드리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찐 테마가 터져 있기 때문에 뭐 CS 베어링, CS 윈드, 그리고 하나 더 유니슨까지는 테마에 놓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공략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제 방송에서 대명 에너지 공개해 주셨던 것도 유럽발 에너지 관련 이슈였는데, 오늘 CS 베어링도 그런 맥락에 더해서 오늘 인천시 풍력 발전단지 이슈까지 더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워낙에 바닥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략해도 좋겠고, 목요일장에서 16,800원 정도 가격에서 공략해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1위 종목까지 만나봤고, 자,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지 궁금한데, 사실 계속 밀당을 해주셨잖아요. 네, 할까 말까. 가지고 와주신 건 맞죠? 아, 사실은 이렇게 쉽게 종목을 드리니까 네.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밀당을 하고 싶습니다. 안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고 왔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5월달 원픽 종목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매도 타점만 받으면 큰 돈을 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방 시청하신 분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저희가 제가 하루 종일 장을 봤을 때 이건 꼭 갈 거야라는 걸 마지막에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 종목이 바로 지금 오픈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현대 무벡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슨 종목인지 좀 모르시죠, 이거? 현대 무벡스. 현대 모비스는 네, 많이 들어봤는데요. 현대 무벡스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실 수 있냐면, 이게 원래 사명을 한번 바꿨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가 대주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재료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 무벡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매수 타점은 아직 공략할 타점은 아직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면 우선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의 재료를 지금 테마 중에 큰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 있기 때문에 차트도 좋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를 가져왔는데, 기업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회사 자체는 물류 자동화 프로세스를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시공하고 컨설팅하고 유지 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도 묶일 수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보면 2021년 5월 25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LG화학이 구미 양극재 공장에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가 LG화학에 공급하는 회사가 현대 무벡스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5월 25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것도 이 재료 하나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상승폭 27%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양극재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게 2차 전지의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지만 2차 전지의 부가적인 관련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네이버 신사옥 사진입니다. 저거 좀 생경하실 텐데, 저게 뭐냐면 로봇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네이버 신사옥에 세계 최초로 로봇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회사가 현대
무벡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로봇 층간 이송 시스템인 로봇포트를 공급했다. 그리고 이게 로봇포트가 뭐냐면 서비스 로봇, 즉 타고 있는 게 로봇입니다. 지금 안에 있는 게 로봇인데 로봇을 층간 이동하는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시공하고 만들었던 회사가 현대 무벡스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묶일 수 있죠. 로봇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무벡스가 저는 내일도 한번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략이나 좋은 시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손절 라인만 우선 잡아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21선과 61선, 11선 이렇게 밀집이 돼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이게 꺼지면 사실 손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은 3,500원 드릴 거고요. 하지만 저는 손절이 아니라 상승에 더 베팅을 두고 있기 때문에 5월 30일 날 마지막 원픽 종목은 현대 무벡스를 가지고 왔고 노란톡방에도 내일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도 같이 한번 공유해서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내일의 관심주 현대 무벡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로봇과 2차 전지라는 양 테마가 걸쳐 있는 더블 종목이고요. 자, 손절 라인을 3,5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3,500원에 손절할 게 아니라 앞으로 큰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가 5월 우리 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힘든 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시다 보니까 종목을 쉽게 가져오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용준 파트너가 얼마나 수익을 힘든 장에서도 잘 주셨으면 오아시스 이용준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자, 이런 이용준 파트너의 관심주 현대 무벡스로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자세한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목요일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